예, 아마 오늘 듣는 내용들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어쨌든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자꾸 들어야 되니까 그냥 10일, 12월은 자꾸 들어가지고 이런 용어가 있다. 이제 용어를 좀 익숙하게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 일단 용어가 정확하게 귀에 안 닿으면 암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익숙하게 자꾸 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반복을 해야 될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좀 내용의 좀 구체적인 것들은 어차피 1월달부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10일, 12일 어쨌든 용어 이해하는데 좀이라도 익숙하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절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 국토 전반에 관한 우리 계획하고 이용 쪽을 공부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는 시험 문제가 16문제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가장 대표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계법에서 무조건 점수를 많이 맞아 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만큼 아마 수업 커리큘럼도 우리 국계법이 가장 많이 해요. 보통 3주 내지 4주 정도 걸립니다. 끝낼 때 가장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계법을 잘 못 보신 분도 있더라고. 근데 아무리 어렵게 나왔어도 우리 국계법에서도 한 2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하신 분들은 10개까지 맞을 수 있는데 10개 다 맞은 분은 완벽하게 다 맞았다는 이야기고 그래도 한 8개 정도는 이상 나와줘야 돼요. 아까 우리 문제 분포도는 봤죠? 거기서 각각 나올 수 있는 배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게 12문제 나오고 우리 도계 도정 6 해가지고 이것만 다 맞으면 된다. 계산들은 이것만 다 맞으면 24개 나오니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맞을 수 있냐고. 다 못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선 맞을 수 있는 개수가 정해질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니고 공부 좀 하다 보시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그러면 못해도 8개 이상은 나와야 되고 많으면 10개까지 12개 다 맞는 건 좀 무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8개, 10개 정도 맞을 수 있게끔 노력해 놓으셔야 되고 요 2개는 아마 우리 개발 정비는 좀 어려워하니까 저것은 반타작 하시면 돼. 반타작. 한 3개 정도 이상. 물론 실수로 4개 맞으면 더 좋고.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주택 건축 있죠? 그게 7개씩이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씩을 맞아줘야 되는데 못해도 최하점은 3개. 알겠죠? 농지는 어차피 2개 중에 1개 맞으면 되니까. 농지법은 2개 중에 1개 맞아도 일단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만 개수가 몇 개 나오죠? 이래 이래 좀 통과가 되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계산상으로만 이렇지 또 실제 보면 이게 안 나와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 6개 법 중에서도 보나마나 내가 좀 땡기는 법이 있고 유독 또 싫어하는 법이 또 있다고요. 어떤 분은 뭐 건축법만 보면 짜증난다는 분도 있고 건축법이 암기상이 많다 보니까 좀 짜증나는 있고 또 우리 도계법하고 도정법은 또 절차 유지다 보니까 절차는 쭉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흐름을 아무리 그려줘도 몰라. 알겠죠? 제가 수업 시간마다 그냥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쫙 해가지고 다 하고 절도 나가고 하는데 그래도 몰라. 항상 뭐가 먼저인지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절차는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절차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절차 내에서 흐름 속에서 나올 것들이 있고 나올 것이 있고 다 나와져.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지.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안 되고 이제 극기하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명히 다 거쳐가는 길이에요. 분명히 뭐 개발법에서 이야기했는데 애웠어.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게 국토법에 나오면 국토법인 줄 알고 찍고 있어. 여기서 2년을 애웠어. 국토법에 2년, 우리 국회법 2년 나오니까 2년 찍고 있어. 어디 법인지 이제 막 헷갈려 막. 알겠죠? 더 나가서는 이제 나중에 공법인지 중개사법인지 민법인지 이게 또 헷갈려 막. 다 거쳐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맞아야 돼, 매를. 알겠죠? 그래 빨리 정리가 되는 거지 계속 뿌옇게 놔두면 끝까지 헷갈려. 끝까지. 분명히 애우긴 애웠어. 어디서 나왔어. 환지 어디서 나온 것 같아. 환지. 근데 어디 중개사법이 나온지 어디 나온지 막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어쩔 수 없어. 초반에는 뒤죽박죽 됩니다. 알겠죠? 아무리 해도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어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정으로.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갑니다. 대신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천재가 돼야 돼. 공부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헷갈린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분명히 애우긴 애웠는데 어느 법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나오면 찍어 그냥.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공부 좀 충실히 하셔야 돼. 근데 사실 공부가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 사실이죠. 쉽다고 말하는 것은 나만은 열심히 하면 되잖아. 누구 간섭을 안 받거든. 그죠?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하면 다 간섭받고 아무래도 그러잖아요. 근데 공부는 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어.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려운 것은 노력이 안 되죠? 그죠? 누가 그래. 어릴 때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하라고 부모님에도 공부 안 했는데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신이 없어 이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무래도 세월이라고 하는 게 좀 지나다 보니까 공부 타임이 지금 좀 지난 건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도 좀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해. 분명히 외웠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야기해. 돌아서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어쨌든 잊어먹는 건 어쩔 수 없어. 알겠죠? 그 사람은 또 당연히 잊어먹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자꾸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은 외워져는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어느 집인지 몰라 또. 그러면 좀 더 하다 보면 이제 집을 찾아. 거기까지는 성공인데 또 문제는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문제로 보면 또 몰라. 알겠죠?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지금 12월 과정은 어쨌든 영어를 최대한 익숙하게 내 걸로 내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자꾸 알겠죠? 그렇게 익숙하게 좀 해놓으셔야 돼. 아까 말처럼 도시군 계획이다. 알겠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런 표현들이 익숙하게 내 입에서 나와야 돼.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야만 암기도 할 수 있고 어느 집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앞으로 공부 과정에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런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공부할 때는 그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활하다 보면 이제 같이 어울려서 점심도 먹고 막 그러다 보면 꼭 학창시절 생각도 나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어쨌든 내년도 합격을 하셔야 돼요. 이유 불문하고. 알겠죠? 우리 목표는 오직 합격이지 뭐 근데 대신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수석은 하지 마시고. 알겠죠? 뭐 수석해가지고 또 인터뷰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합격만 하세요. 합격만 하시면 돼. 항상 그 계획을 갖고 하시면 돼. 물론 하시다고 이제 마음 먹었지만 또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조심조심 해가지고 딱 1년에 1년. 알겠죠? 내년 10월 30일이니까 딱 1년이니까 그것만 잘 가시면 돼요. 우리 계획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그냥 국가계획은 가장 어른 계획이 있다고만 생각하겠죠? 가장 큰 계획이 있다. 그 밑에 무슨 계획이 있다고요? 도시군 계획. 알겠죠? 도시군 계획이 있다. 요것은 우리 공부할 계획입니다. 이제 국가계획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위에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도시군 계획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 내용입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은 아까 어디에 수립한다겠죠? 줄여가지고 말하면 시나 군. 그러면 뭐가 따른다겠죠? 특광. 특특은 따라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구 단위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로 구에는 도시군 계획이 없어요. 알겠죠? 시나 군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 단위에는 수립할까요 안 할까요? 도. 안 합니다. 경기도 도시군 계획은 없어요. 시나 군에 사기 때문에 알겠죠? 도 소속에 있는 시나 군에 사기 때문에 도나 구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고 알겠죠? 그리고 전국에다 시, 군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시나 군에서 수립한다. 특강, 특특은 당연히 서울은 특별시장이, 광역시장이, 특자시장이, 특자도지사가 알겠죠? 수립하는 것이고 또 각 시에는 시장이 수립할 것이고 군에는 군수가 수립할 것이고 이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도시군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해진 땅, 정해진 영역, 정해진 관할구역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거냐. 자, 시나 군마다 틀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뭐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이쪽에 뭐 수원시가 있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이 더 필요하면 지하철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지하철 필요하고 또 우리 주택을 더 짓기 위해서 뭐 주택단지를 조성하려면 또 그것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그러려면 계획을 세워야 돼 안 세워야 돼? 당연히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통과를 받는 의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각 의회도 있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통과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 수원시에는 지하철 필요 없고 그래서 학교가 부족하면 학교를 지어야 되겠죠. 뭐 이런 거 설치하고 막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할 때도 다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시나 군마다 도시군 계획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지. 각자 특징이 있으니까. 알겠죠? 각각 시나 군마다 도시군 계획은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영업할 때도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하려면 그 지역의 계획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 영업할 수 있지. 그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시나 군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을 세울 때도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거기 다 적어져 있죠. 자, 우리 먼저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관리 계획을 입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획은 두 가지로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계획은 훨씬 내용이 추상적이겠죠. 좀 포괄적인 내용을 정하는 게 기본 계획이고 관리 계획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게 관리 계획이다. 차이점 찾았나요? 그러면 굳이 말하면 순서 따지면 먼저 무슨 계획을 먼저 세우겠죠?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이 빠졌어도 그냥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여기에 맞춰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기본계획에 맞게끔 관리계획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은 내용이 뭐라고요? 좀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알겠죠? 큰 틀만 잡아주는 생각하시면 돼. 큰 틀만. 기본을 정해주는 거니까. 알겠죠? 그리고 관리계획은 내용이 뭐라고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알죠?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접할 때 어느 계획이 우리하고 직접 연결될까요? 그렇지. 관리계획이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야. 기본계획은 좀 내용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나하고는 크게 연결 안 돼.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식사를 잘해야 된다. 그건 기본계획이잖아요. 어떻게 잘할 건데? 알겠죠? 고기를 일주일에 몇 번 먹고 뭐 생선회를 먹고 뭐 등등등 내용을 세우는 것이 관리계획이거든. 이 관리계획은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야. 우리 시장 볼 때 필요하고 뭐 살고 할 때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장 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계획은 좀 더 큰 틀로 정해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틀만 이렇게 잡아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있는 계획이 뭐냐면 거기 광역도시계획이 나온가요? 그죠? 광역도시계획이 나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려면 여기는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돼야 됩니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 두 개 이상 시군이에요. 자, 볼까요? 아까 제가 우리 뭐 A라는 시가 있고 B라는 군이 있습니다. 또 뭐 C라는 군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A시가 있고 B군, C군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영역에 따라서는 같은 경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쪼개져 가지고 이쪽은 경기도고 이쪽은 뭐 충청북도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A시에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는 게 뭐죠? 자기 내에서 세우는 게 도시군 계획이죠. B군은 B군대로 또 도시군 계획이 있겠죠. 각자 도시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B군은 B군대로 도시군 계획이 있을 거죠. C군도 C군대로 도시군 계획이 있어.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각 A시장, B군수, C군수가 각각 자기 관할구역에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의미가 이래요. 자, 봅시다. 만약에 A라는 시에서 도로를 건설해. 근데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만 도로가 있다면은 자기 도시군 계획을 세우면 되거든요. 이 도로가 순환도로야. 이렇게 삑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예요. 그러면 A시만 개입된 게 아니라 B군, C군이 모두 개입되어 있잖아요. 이해됩니까? 이럴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 저 폐기물 처리시설 아신가요?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거. 그럼 봅시다. 만약에 A시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한마디로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이거든요. 그거 필요해. 그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뭐가 어려울까? 그래,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잖아. 첫째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두 번째는 주민 반대가 심하다 안 심하다? 그러죠. 심하죠.
여러분 집 앞에 폐기물 채소를 들어온다면 좋아요? 아, 좋아요? 말씀하세요. 우리 설치해 주러 할 테니까. 다들 반대할 거 아니야. 다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그래.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설치가 어렵거든. 근데 A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어디서 처리해야 돼요? 자기도 해결해야지. 그 폐기물을 B군에 버리고 와버려? 그럴 수 없잖아요. 필요하잖아. B군도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C군도 필요해 안 필요해? 각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각 지자체마다. 알겠죠? 자기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기가 처리해야지 어디 다른 데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소각을 시키든지 매립을 하든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필요하거든. 근데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 반대도 심하다니까. 쉽게 설치가 어렵다고요. 근데 필요는 하잖아요. 안 하면 어쩔 거예요. 진짜 우리 생각해보세요. 쓰레기 쌓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쌓은 쓰레기도 엄청나잖아요. 그것도 어디 해결할 거예요? 필요하다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각각 설치하려면 돈도 많이 드니까 여기 적경 지역에 같이 설치해가지고 같이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각각 설치하지 말고. 알겠죠? 같이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도 줄이고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 그럼 이런 걸 설치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의 도시군 계획 갖고는 안 되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 알겠죠? 하나의 시에서 도시군 계획으로 저걸 설치할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죠. A시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B군, C군도 관여되어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광역 도시계획이거든. 이걸 세우려면 보세요. 이 범위가 정해져야 돼, 안 정해져야 돼? 여기 범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자, 보시면 우리 국토가 있으면 자, 우리 뭐 A라는 시가 있다. 그러면 관할구역이 정해졌죠. 시구역 정해졌잖아. 또 B군이 있으면 구역이 정해졌죠. 이미 정해졌어. 여기 C군이 있으면 또 정해졌죠. 여기는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 관할구역이 다 책정돼 있으니까. 알겠죠? AC 범위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 계획을 세우면 돼. 근데 광역 도시계획을 세우려면 범위를 정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요만큼이다. 이만큼 딱 정해줘야죠. 알겠죠? 그걸 정해주는 걸 뭐라 한다고 했죠?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다고 그래. 알겠죠? 계획권을 지정을 하면 여기에서 지금 이 노란색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죠? 광역 도시계획이야. 그럼 광역 도시계획은 A시든 B군이든 또 이쪽 가면 뭐 D군이 있다 그러면 D군이든 다 연결되잖아요. 세 군데가. 알겠죠? 그래서 세우는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이야. 그럼 광역 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뭐가 먼저 지정이 돼야 된다고요? 범위를 정해줘야 돼. 도시군 계획은 범위 안 정해도 시나 군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시군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어. 그 시에서 그 군에서 세우면 돼.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이니까 몇 군데 걸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럼 거기서 세우려면 범위를 정해주는 섹터를 정해주는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야 돼. 알겠죠?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그럼 이걸 지정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렇게 A씨, B군, C군이 공동으로 폐기물체 설치한다. 그럴 때. 그러면 이걸 세워야 될 이유가 있잖아. 그러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 계획을 세우려면 범위가 정해져야 돼, 안 정해져야 돼? 정해져야 돼. 그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들 국가계획은 항상 있어. 국가계획은 항상 있죠. 도시군계획 항상 있다 없다? 항상 있지. 모든 시나 모든 군에 다 있다니까 도시군계획은. 알겠죠? 모든 시나 모든 군은 전국에 다 모든 시 모든 군이잖아. 그러면 항상 있는 거야.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돼. 자, 여기하고 이 두 군데만 지정됐어. 이 두 군데에서만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야. 알겠어요? 그럼 광역계획권 지정이 안 되면 이게 필요가 없으면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가 없으면 지정 않겠죠? 아까처럼 각각 설치한다면 공동으로 폐기물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 알겠죠? 그러면 때는 광역도시계획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 계획권이 지정된 데만 광역도시를 수립하는 거야. 이게 지정이 안 됐다면은 광역도시는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수평으로 횡으로 그리는 이유가 그가 있고, 여기는 두 개는 종이야, 종. 알겠죠?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도시군계획이 있고, 이 두 개는 항상 있어.
이거 놓칠 수가 없어.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뭐가 지정이 돼야 돼 있다고요?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수립하는 게 광역도시계획이야.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최소한도 2개 이상 시군이 관련돼 있어. 그 차점 찾았나요? 그전 위계질서는 보시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적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보다도 위다 아래다? 위에가 있어요? 아래가 있어요? 위에 있다. 이 말은 두 개가 부딪히면 뭐가 우선될까요? 그렇지. 더 큰 놈이 우선되는 거지. 요 지문은 아주 단골 기출 지문이에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충돌이 된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 알겠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수립한다고요?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은 어디에 지정한다고요? 2개 이상 시군이야. 알겠죠? 지정 목적이 있어. 아까처럼 시설 설치하든지 환경이든 공간구조 기능분담 이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지정이 되면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계획상호간의 위계질서 밑에 써놨죠? 제일 센 놈이 누구라고요? 국가계획. 그 다음에가 광역도시. 그 다음에가 기본계획. 제일 막내가 누구죠? 관리계획. 위계질서입니다. 그 밑에 표시해놨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 그래서 국가계획이 가장 위에고 광역도시계획이고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출제 비중도 말씀드리겠지만 출제 비중이 보통 광역도시하고 우리 기본계획에서 이게 한 문제가 보통인데 2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 2개 정도 잡으시면 돼. 출제 비중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근데 작년에 30회 때는 요 2개가 안 나왔어. 안 나오고 용어가 2문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 올해는 용어 문제가 안 나오고 또 용어가 보통 한 문제감인데 용어가 안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오고 요놈 한 문제, 요놈 한 문제 2문제 나왔어. 일종의 작년에 건너뛸 때 올해는 분명히 한 개, 2개 나온다 했거든. 근데 올해는 요놈 나왔어. 그냥 관리계획은 올해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고 보통 한 2개 정도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관리계획은 제일 중요한 계획이므로 요놈은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알죠? 관리계획 항상 출제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항상 출제되고 내용도 제일 많아.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또 뭐 이렇게 어깨 만져고 머리 쥐난다 건데 그래도 어쨌든 해야 돼. 출제 자주 되니까. 요 2놈은 보통 둘 중에 하나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올해처럼 각각 나오면 2문제 나오기도 하고. 알죠? 요거 문제는 나중에 또 공부할 거니까요. 여기서 계획은 이렇게 잡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용적은 여러분, 이용적은 거기 써놨죠? 개발행 허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항상 출제되는 파트긴 합니다만은 우리 개발행 허가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요 유형은 여러분 계획하고 다른 쪽이죠. 계획하고 제가 다르게 써놨잖아. 이 말은 요 개발행위는 일종의 뭐죠? 자, 일단 허가란 게 뭐예요? 허가란 게. 허가받는단 말이 뭘까요, 여러분? 허가받는단 말은 원래는 하지 말라는 거야. 금지. 근데 풀어주는 게 허가입니다. 알겠죠? 항상 허가라는 말은 원래는 금지야. 금지. 하면 안 돼. 쉽게 말해서 개발행위는 하지 말아라. 금지. 근데 허가를 받으면 어쩐다.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야. 알겠죠? 허가제라는 것은 그래서 허가가 나오게 되면 허가는 항상 금지가 전제란 말 쓰거든. 금지가 있어야 돼.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일단 여기는. 근데 개발행위는 왜 금지시킬까요? 원래 개발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개발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잖아요. 여러분, 집만 보다 집도 여러분 뭔가 좀 고치고 뭔가 자꾸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 개발은 해야 돼. 근데 왜 못하게 금지시켰을까요? 요 개발이 어떤 개발이냐면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입니다.
여기 계획대로 하는 개발은 당연히 허용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난개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난개발? 계획대로 안 하는 거야. 계획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알겠죠? 그런 개발행위입니다. 자, 그런 개발행위는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난개발은 금지야. 원칙이. 하려면 시장으로 허가받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좀 허가받으려면 이제 신청서 제출하고 다 토지연계획 다 제출하고 기반 설치 다 계획도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난개발이에요. 그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원칙은 금지야.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받아라. 이게 이제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이게 나오냐? 남들이 그래요. 다 계획대로 하면 되잖아요. 계획대로 하면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은 계획대로만 세상 삽니까? 똑같아. 여기도 개발도 뭐 항상 계획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규모는 작겠지만 규모가 큰 건 전부 다 계획대로 갑니다. 그러면 개발 사업이든 뭐든 전부 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그냥 진행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개발행위는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 받아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게 이용 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의 관련돼 가지고 창출되는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보이죠? 그 내용은 나중에 공부할 건데 어쨌든 이것도 처음에 입에 잘 안 붙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 표현들도 자꾸 익숙하게 해놓으세요. 알겠죠? 이제 그 내용까지는 그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일단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제가 이걸 먼저 왜 구별해 주냐면 요걸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쉽게 말해서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뭐 변경하고 이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까요? 관리계획 결정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집이 틀리다니까. 알겠죠? 여기는 윗집이고 아랫집이니까. 이해됩니까? 이건 계획에 의하지 않는 거라니까.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도시군관리 결정사항을 물어보는 문제도 여러 번 출제됐거든요. 저렇게 말하면 2번 출제됐는데 주로 틀리게 나오는 게 두 놈이야. 알겠죠? 요 놈은 관리계획하고 틀려. 관리계획 영역이 아니고 이용 쪽이야. 한마디로 계획 쪽이 아니고 이용 영역이야. 어느 소속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그 정도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요걸 공부하는 게 이제 우리 국토미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중요한 것은 요 관리계획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인데 뭘 정할 거냐. 이게 6가지가 나오거든요. 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쪽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관리계획 가장 대표 선수입니다. 거기 내용은 이제 뒤에 그 밑에 써졌죠. 그 밑에 한번 봐볼까요? 자, 거기 4페이지 아래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나와있죠. 계획권을 정하면 그 방향을 잡아주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야. 틀리게 잘 나오는 게 광역시라고 하면 틀리겠죠. 아까 광역시는 6대 광역시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 이야기하는데 그건 광역시가 아니고 광역계획권의 장기적 발전. 그럼 광역계획권은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 지정한다고 했죠? 2개 이상 시군. 알겠죠? 거기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지정하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면 지정 안 하고. 지정이 되면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도시군 계획은 나누면 뭘로 구분한다고요? 기본하고 관리. 자, 그리고 기본계획은 특강, 특도, 시 또는 군이라겠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위반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기본계획 위에가 있으니까. 관리계획 수립할 때 지침이 되니까. 이 기본계획에 맞게끔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포괄적 계획인 기본계획을 짜주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관리계획은 똑같이 특강특도 시군이죠. 도시군 계획이니까. 둘 다 똑같은 도시군 계획이니까 특강특도 시군에 6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6가지 내용이 이제 우리 우리 국계법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안 외우지더라도 그냥 이딴 것만 보세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도 나오고 용도지구 나오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이걸 뭘로 정한다고요? 관리계획.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까요? 자, 만약에 A라는 시가 있다. 자, 우리 요 시가 있는데 여기에 내 집이 있거나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땅을 샀어. 근데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이 용도가 뭘로 돼 있느냐? 알겠죠? 상업적으로 돼 있느냐? 아니면 농림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냐? 자, 용도가 정해져 있다니까? 전부 다 여기 용도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뭣도 모르고 샀어. 땅이 사다고. 땅값이 아주 싸.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야. 앞으로 자보지역이라고 했을 겁니다만은 환경보전지역이야. 당연히 땅값이 싸지. 난 샀어. 사는 목적이 뭐냐면 공장 지으려고. 아주 환경보전지역이니까 여러분 나무도 많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공장 짓겠다고 속없이 샀어. 땅값이 싸니까. 공장 지어요 못 지어요? 그렇지. 자연환경보전 쪽에 무슨 공장을 지을 수 있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땅을 살려면 용도지역을 봐야 돼 안 봐야 돼? 당연히 알아야죠. 알겠죠? 어느 지역으로 지정됐는가 용도가.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런 것을 정할 거 아니냐고. A시에서도 용도지역이 나오겠죠? 어디는 도시지역이고 어디는 주거지역이고 어디는 농림지역이 다 정해져 있다니까. 이걸 정하는 걸 뭘로 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알겠죠? 이거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관리계획은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야. 내 땅이 어느 용도적으로 정해지느냐, 또 변경되느냐, 이건 전부 다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 계획에 의해서 잘못하다가 웃고 웃을 수도 있지. 아, 그냥 내가 환경부지역 샀어. 그래갖고 아씨 망했다고 이제 욕하고 난리 났어 이제 봐. 근데 갑자기 그 이듬해 용도적이 변경이 돼가지고 상업적으로 바뀌어버렸어. 대박이죠 이제. 응? 땅 싸게 샀는데 공장도 못 짓고 욕 막 하고 있는데 한 2, 3년 지나가지고 상업적으로 바뀌어버렸다니까. 용도적이 변경된 거야. 대박이잖아. 이런 사람들은 제복이 있는 거야. 제복이 넘어져도 돈 버는 거지 뭐. 알겠죠? 몰라가지고 산 거잖아. 한마디로 멍청해서 샀는데 가장 유능한 사람이 돼버렸지. 그죠? 용도적이 변경될지는 누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알겠죠? 이제 그런 걸 뭘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알겠죠? 용도지구도 마찬가지. 용도지구도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쪼개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크게 9개 용도지구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것이고, 지역이나 지구, 또 용도구역이 있는데 용도구역에 그 개도시수 보이죠? 이걸 정하는 것도 관리계획입니다. 자, 개는 여러분 이것도 익숙해져야 되냐? 개발제한구역 많이 들어보셨죠? 개발제한구역 쉽게 말해서 A라는 시에서 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앞으로 GB 그린벨트 쓰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하세요. 그린벨트인데 개발적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여기도 지정될 수도 있고. 알겠죠? 이 지정은 뭘 한다고? 관리계획. 자, 도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죠. 자, 시는 시가와 조정구역, 수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알겠죠? 나중에 내용들 다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야 돼 다 보시고. 자, 또 있다면 기반시설 설치 정비 순서는 상관없어요. 아까 기반시설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가 되는 시설들이에요. 아까 우리 도로 같은 것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대? 필요하죠. 주차장 있자도 없다대. 버스 정류장 있어야죠. 초등학교 있자도 없다대. 다 있어야 돼. 이런 거 전부 다 기반 시설들이에요. 이런 걸 설치할 때도 그냥 한다, 계획으로 한다. 당연히 계획으로 해야죠. 왜?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돈들이잖아. 세금이 들어가 있다면 전부 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관리계획으로. 그럼 이것도 우리한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지. 쉽게 말해서 내 집이 이렇게 있어. 근데 오지야, 오지. 오지란 말은 도로도 없어. 알겠죠? 그래서 한 번씩 버스 타러 가려면 막 산을 넘고 가서 타야 돼. 근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도로가 뻥 뚫린대. 또 대박이죠? 돈 벌어서 안 벌어서 이제 돈 벌었잖아. 알겠죠? 이런 것들. 쪽박은 뭘까요? 우리 집 앞에 갑자기 폐기물 채소를 들어온대. 이제 쪽박 됐지 이제. 알겠죠? 그런 걸 결정도 뭘 한다고요? 관리계획으로. 알겠죠? 관리계획으로. 자, 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 보인가요? 자, 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 개발법, 정비법 다 공부할 겁니다만은 도시개발사업은 뭐고 정비사업은 뭘까요? 어디 용어로만 잠깐 설명드리면 개발사업이 뭘까요? 개발사업이. 개발이 뭐예요? 개발이. 뭔가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한마디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개발사업. 자, 유래 신도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옛날에 일산분당도 전부 다 개발사업 해가지고 만들어진 도시들이에요. 그전엔 전부 다 황폐한 논이고 막 황무지 같은 땅들이잖아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뭐라고요? 개발사업. 됐나요? 앞으로 이제 도시개발 공부할 거니까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알겠죠? 새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정비란 말이 뭘까요? 정비. 우리 일상 쓰는 말로 생각해봐. 정비. 고치는 거. 그죠? 정비사업은 구도시를 고치는 사업이에요. 알겠죠?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뭐라고요? 구도시가 낡았으니까 고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자, 우리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건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건 들어봤죠? 재개발사업 들어봤죠? 재개발사업. 또 한 가지 재건축사업 들어봤죠? 알겠죠? 이걸 합해서 뭐라 하냐면 정비사업이라고 그래. 알겠죠? 우리 나중에 정비부도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이건 참 많이는 안 해요. 거의 안 하는데 어쨌든 들어보신 분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근데 재개발, 재건축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게 정비사업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구도시를 고치는 거. 알겠죠? 구도시를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개발사업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을 하면 개발구역이 정해지거든. 개발구역이 여러분 정해지면 그 개발구역은 굉장히 낙후된 땅들이에요. 낙후된 땅. 여기를 딱 구획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정확히 토지를 쫙쫙 쪼개. 알겠죠? 도로 쫙쫙 만들어. 하나 기획된 도시를 만드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만든 게 뭐라고요? 개발사업. 개발사업. 자, 정비사업은 고치는 거야.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뭘까요? 그걸 보면 재개발은 뭐야? 다시 개발한다는 거지. 재건축은 다시 건축하는 거야. 이 말은 재개발은 개발을 한번 했는데 오래되니까 낡았겠죠. 도로도 다 허물어지고 뭐 시설도 다 없어지고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개발 수준으로 공사 들어간 게 재개발 사업이고. 알겠죠? 땅도 정비하고 건축물도 정비하고. 재건축은 건축물만 낡았어. 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주는 게 재건축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 보시고. 개발 사업은 아주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것이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럼 굳이 말하면 규모가 뭐가 더 클까요? 개발하고 정비사업 중 규모가 뭐가 더 클까? 크지. 개발사업이 훨씬 크지 규모가. 알겠죠? 하나 이 지역을 완전 새 도시를 만든다니까. 여러분 일산 분당 생각하면 돼요. 지금 유래 신도시도 있잖아요. 유래 신도시도 저 장주동 문정동 그쪽에 완전히 옛날에 논밭이고 허벌판이었어요. 알겠죠? 저도 그때 처음에 그 좀 약간 참여를 해봤는데 그 완전 허벌판이야.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완전 싹 바뀌었잖아요. 알겠죠? 그렇게 만든 개발사업이고. 알겠죠? 그걸 싹 밀어버리고 다시 한 거니까. 왜냐하면 이런 지역은 막 여러분 조그만 산도 있고 막 냇가 도로고 아주 쓰레기 쌓인 데도 있고 막 복잡해. 이거 완전 싹 밀어버린 거잖아요. 밀어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 토지를 딱딱 구획정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서 분양해주면 알아서 이제 건물 짓거나 말거나 이제 그 사람들 건물 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만드는 게 개발사업. 알겠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구도시야. 옛날에는 개발됐겠지, 옛날에. 근데 오래됐어. 그래서 다시 고친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됩니까? 그 정도까지만 잡아놓으세요. 그럼 이걸 하고 안 하고. 서울시에서 여기 재건축을 할 거냐 말 거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걸 결정하려면 뭘로 결정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알겠죠? 관리를 결정이 돼야 돼.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또 한 가지 지구 단위 계획도 있고요.
입지 규제도 있고 합니다.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따 정도만 보세요. 그래서 일단 요 6개의 내용이 관리 결정 사항들이고 이걸 전부 다 공부할 것이 우리 국회법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진도가 다 정해졌어. 그래서 우리 국토개혁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또 본소부터 기본소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일 처음에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어느 법이든 용어 정의 나와. 두 번째가 계획 부분 나오는데 이 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공부할 것이고 도시군 계획을 공부할 것이고 도시군 계획은 기본하고 관리계획. 그럼 여기는 절차를 공부하는 거예요. 절차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 관리계획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그럼 관리계획 내용이 여러분 세 가지. 용용용을 먼저 공부합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리고 계도, 시소, 요입까지 합해서 용도 구역이란 말 써. 알겠죠? 그럼 요걸 이제 공부하는 것이 요 테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순서는 상관없긴 합니다만은 네 번째는 우리 뭐 지구 단위를 먼저 공부할 수도 있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 공부할 것이고 이걸 설치하는 것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설 사업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났잖아요. 개발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법에도 공부할 것이고 정비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세 번째 공부할 법 거기서 공부할 거니까 여기서는 공부 안 하고 우리 국회법은 공부 안 하고 알겠죠? 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 정비 사업은 우리 세 번째 법인 정비법 도정법도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계획 좀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목차가 뭐 나오냐면 개발행 허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목차가 저기 기반시설 부담구역하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게 우리 국회법 전체 목차입니다. 이게 이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계획 공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알겠죠? 뭐 광역도시계획 공부하고 도시계획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알겠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 설치하고 관련된 시설 사업. 알겠죠?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관리를 결정만 하지 내용에 관한 것은 다른 법이 있으니까 우리 도시개발법 공부할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있죠? 그것도 공부할 거니까 내용은 이 두 개는 다른 법에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하고 요놈 공부하면 끝나.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국회법은 이걸 공부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충 나오는 비중도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때마다 출제 빈도는 말씀드릴 거니까 지금은 말씀해도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릴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5쪽을 한번 봐보세요. 광역 도시계획 나와 있죠? 최소화시켜서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 어차피 또 내용은 보충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먼저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을 먼저 지정을 하겠죠? 계획권은 2개 이상 시군이에요. 알겠죠? 2개 이상 특강도 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나와 있죠? 자, 누가 지정할까요? 자, 써놔서 국장하고 도지사. 꼭 틀리게 나온 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틀리게 나와. 알겠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하고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도지사하고 시도에서 구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 일단 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정한다 정도만 봐두세요. 자, 내용은 다시 또 공부할 거니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수립기준 나오죠? 이것도 앞으로 요령. 자, 앞으로 여러분들 무슨 계획이 나오고 어떤 계획은 상관없어. 계획의 수립기준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누구 찍으냐면 국장 찍으면 돼, 무조건. 알겠죠? 어떤 계획의 수립기준이란 말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요? 국장이 정합니다. 또 갑자기 국장이 누구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국장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할까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의 기준을 누가 정해? 다 국장 찍으라니까. 어떤 계획이든 다 나오면 우리 국회법에서 이야기해요. 국회법에서 어떤 계획의 수립기준 나오면 다 누구 찍으라고요? 국장. 그럼 여기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관리계획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장. 다 국장 찍으시라고. 알겠어요? 어떤 계획의 수립기준 나오면 누구 찍으라고요? 국장. 알겠죠? 예? 찍어버리면 돼, 무조건. 알겠죠? 꼭 틀리게 시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틀리게 잘 나오거든. 그래서 국장입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은 그 수립권자가 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더 줄여보는데 일단 그것만 봅시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아까 우리 보시면, 자, 우리 A라는 시입니다. 또 B라는 군 두 개만 놓고 봅시다. 그러면 A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은, 자, 제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면 기본이든 관리든 다 들어갑니다. 도시군 계획은 다 기본 관리를 합해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니까. 알겠죠? 도시군 기본 계획이든 도시군 관리 계획이든 다 도시군 계획이니까요. 도시군 계획은 여기는 누가 수립해요? A시장이 수립하겠죠? 수립. 자, B군은 B군수가 수립하겠죠. 자기 건 자기가 수립하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되고.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전부 다 광역계획권으로 지정이 됐어. 자, 편의장 다 들어간 걸로 볼게요. 우리 두개장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니까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거든. 아까처럼 일부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전부를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됐어. 알겠죠? 이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어버렸어. 이제 지정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겠죠? 아까 광역계획권 지정은 아까 위에 써있잖아. 누가 하냐? 국장 아니면 도지사거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같은 경기도라면, 같은 경기도 소속이야. 전부 다 같은 경기도에 있다면 그때는 누가 지정할까요?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겠죠. 같은 도니까. 알겠죠? 근데 또 이럴 수 있죠? 이쪽은 경기도고 이쪽은 충청북도야. 아니면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경기도야. 다를 수도 있죠. 시도가. 그럴 때는 누가 지정할까요? 그럴 때는 국장이 지정하는 거야. 알겠죠? 광역계획권을 도지사나 국장, 한마디로 윗사람이 지정해 주는 거야. 그죠? 그럼 계획권 지정되면 여기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수립해야 되거든. 계획권이 지정되면 수립을 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그럼 수립을 누가 할까요? 자, 우리 같은 도라면 도지사가 지정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A시장하고 B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알겠죠? 공동 수립해. 그럼 광역도시계획도 수립하고 또 자기는 자기대로 또 도시군계획 수립하고. 도시군계획 항상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광역은 광역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A시는 도시군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광역은 그 목적에 의한 것만 세우는 거니까. 광역은 항상 있을 때만 세운다겠어요? 그 목적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획권이 지정됐다면 도시군 수립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예요. 근데 국장이 지정할 때는 야, 이쪽이 경기도고 충청북도야. 그럼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겠죠? 범위를 정해줬어. 그럼 누가 수립할까요? 그때는 충북도지사와 경기도지사가 둘이 수립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때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아까 시도에서 누군지 말씀드렸죠? 그죠? 국장이 지정한 것은 시도 공동 수립하고 도지사가 지정한 같은 도기 때문에 시장군수 수립하는 거예요. 차츰 알겠습니까? 그리고 수립하면 승인을 받아야겠죠. 우리 승인 절차가 있거든. 승인은 똑같아. 여기서 수립한 것은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거야. 윗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시장군수 윗사람이니까. 알겠죠? 여기서 수립한 것은 누가 승인해 줄까요? 국장이. 알겠죠? 승인은 국장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립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거기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고 국장이 단독 수립할 수 있고 시장군수가 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시도지사 국장 공동 수립할 수도 있어. 그건 예외적인 거니까 일단 원칙적인 건 보세요. 원칙은 그 위에 두 개예요. 같은 놀 때 시장도 공동 수립, 시도가 다를 때는 시도에서 공동 수립. 됐나요? 그렇게 일단 바로 놓으시고요. 자, 수립 절차는 기초적으로 걸치고 공청에 걸치고 의견 정치 걸칩니다. 승인은 국장 도지사 그리고 공고 열람시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용어 문제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자, 계획을 세우면 널리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굳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은 공적인 계획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시장 수립하면 널리 알려야 되거든. 널리 알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고라고 그래. 또는 고시란 말 쓰기도 해. 공고란 말 쓰기도 하고 고시란 말 쓰기도 하고. 얘는 공고란 말 쓰고 있고요. 공고, 널리 알리는 겁니다. 공고는 주로 어디 할까요, 여러분? 공고, 알리는 거. 자, 이것도 용어니까 보세요. 보통 간보나 공보, 또 인터넷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알겠죠? 홈페이지 등에 합니다. 이 용어, 간보, 공보 용어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간보가 뭘까요? 간보. 이렇게 국가신문이야, 국가신문. 국가신문. 공보는 지자체신문. 알겠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공보가 있어. 그럼 서울특별시 신문이 한마디로. 인천광역신문이 있어. 인천광역시 공보라 그래. 알겠죠? 그러면 만약 국장이 한다면 간보에 하겠지. 국가 거니까. 근데 지자체장이 할 때는 어디 하겠죠? 공보에 공고하는 거야. 알겠죠? 승인을 누가 하냐 그런 문제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로 공보를 많이 합니다. 공보에. 실제 국장이 승인해줘도 국장이 공고하고 열람할 때는 안 해. 국장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국장이 밑으로 보내는 거야. 보내면 거기서 이제 아래에서 공고하기 때문에 주로 공보에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는 방법은 간보나 공보에 하는 것이 기본 방법인데 보통은 국장이 공고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국장이 공고하고 막 이런 거 안 해. 국장에서 밑으로 보내. 서류를. 알겠죠? 결정, 즉 승인해주면 아래로 보내면 아랫사람이 공고하는 겁니다. 자, 공고하고 열람시키겠죠? 열람은 보게 하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 공고 열람을 합해서 이런 말 써. 공람이란 말 써. 공람은 두 개 합한 말이야. 공고 열람을 합해서 뭐라 한다고요? 공람. 혹시 공람이라는 말 나오면 둘이 합한 말로 알고 계시면 돼. 공고 열람을 합해서 공람. 그래서 그거 써졌죠? 자, 일본 국장이 한 것만 썼는데 국장이 광역 수립 변경할 때는 그 서류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중앙장하고 시도에 보낸다고 나와 있죠? 그럼 누가 공고하고 열람을 하게? 시도지사가. 그럼 당연히 공고를 어디 하겠죠? 공보해야겠죠? 공부해가지고 열람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왔어. 그 밑에 문제 보인가요? 올해 문제인데 틀린 거 대가 나왔거든요. 아직 나머지 문제는 지문은 다 풀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 정도만 본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건데, 자 보시면 1번은 도지사는 협의 요청이 되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어요. 광역도시 계획을. 그 위에 나와 있는데 그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맞고. 수립기준 나오면 누가 정한다겠죠? 수립기준 누가 정해? 국장. 그게 맞았고. 또 3번은 공청회거든요. 공청회는 일반적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구분해서 개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어? 그것도 맞고. 자, 4번이 틀린 게 국장이 수립하면 직접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까 이제 국장이 공고 열람할 만큼 한가하다고 한가하지 않다고. 그렇지. 그럼 밑으로 보낸다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었죠. 시도지사에게 보내면 시도지사가 공고 열람을 시키는 거예요. 상식으로 보셔야 돼요. 일단 국장이 공고 열람하고 그런 시간 없어. 국장은 제일 윗사람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공고 열람은 직접 주민들 제보할 수 있는 지자체 장들한테 보통 보냅니다. 그래서 4번이 그 틀린 답이고, 제가 진하게 쳐놨죠? 틀린 답이고. 5번은 자,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당연한 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공동 수립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윗사람한테 조정 신청하면 돼. 여기서 수립하는데 의견이 통일 안 되면 도지사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면 되고, 시도지사가 서로 의견이 다르면
국장한테 조정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또 밑에 사람들 조정해달라고, 내용을 좀 조정해달라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알겠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걸 보시란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기본화 관리 계획을 보고 오늘을 마칠 거예요. 아마 좀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더 하고 끝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